사랑은 시작됐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진 않았다. 마광숙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이어가려는 한동석에게 톡수리 술도가의 시동생들이 연이어 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응수는 형의 흔적이 사라지는 듯한 두려움에, 오천수는 자존감의 상처로 인해, 그리고 오범수는 형수의 빠른 결정을 향한 혼란으로 인해 모두 한동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광숙 역시 점점 깊어지는 혼란과 지친 마음속에서 술도가를 내려놓으려 하지만 그 선택이 시동생들에게는 도피로 비춰진다. 이 와중에 한동석의 아들 한결마저 마광숙을 향한 의문을 던지며 그녀의 존재가 동석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묻게 된다. 사랑과 책임, 가족과 미래, 그 모든 감정이 뒤엉킨 지금 마광숙은 마지막으로 술도가를 향한 마음을 시험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유품 한 장이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의 드라마. 한동석 회장, 이번엔 진심으로 무너질 위기일까? 마광숙과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무르익기 시작하던 찰나 한동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독수리 술도가의 시동생들 그 누구도 그의 존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형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수 마광숙 곁에 나타난 한동석의 존재는 시동생들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침입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응수는 겉으로는 유쾌하고 밝지만 속은 누구보다 복잡하고 민감했다. 마광숙과 오장수의 짧고 굵은 결혼 생활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겼던 오응수는 그 슬픔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동석이 형수 곁을 맴돌며 사업 제안까지 해오는 것이 어쩌면 형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반발은 질투이자 두려움이었다. 형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상실감. 그걸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오천수는 더욱 조용한 방식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무너진 자존감, 상처뿐인 삶, 아직도 형 오장수에게 못다한 미안함을 품고 있는 그에게 한동석은 너무도 반짝거리는 존재였다. 그런 사람에게 술도가를 맡기라는 제안은 자신이 철저히 실패자라는 낙인을 더 찍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튕겨냈다. 당신은 이 집안이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 속엔 자신조차 감당 못하는 감정들이 숨어 있었다. 그나마 오범수는 중재자의 입장을 취했다. 그는 마광숙을 형수님이 아닌 큰 누나처럼 존중했다. 형 오장수가 남긴 흔적이자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존재로 술도가를 지켜온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한동석을 무작정 밀어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범접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앞에선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바로 마광숙이 너무도 쉽게 한동석의 제안에 흔들렸다는 것. 형수님이 쉬셔야 하는 건 알지만 그렇게 쉽게 자리를 내려놓으시겠다는 게 맞는 걸까요? 오범수의 이 말은 마광숙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간 누구보다 이 술도가를 위해 달려왔고 맏며느리로서 책임감을 가졌던 그녀였지만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선택마저 쉬운 포기로 비춰지는 순간 마광숙은 자신조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너무 쉽게 마음을 놓은 걸까?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서 한동석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누군가에게는 과분한 남자일지 몰라도 자신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마광숙을 위해 한 걸음 다가설수록 그녀와의 거리는 자꾸 멀어졌다. 시동생들의 반감, 마광숙의 불안, 오광수의 삐딱한 시선까지. 그의 진심은 왜곡되고 오해받기만 했다.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 앞마당에서 마광숙은 고자동과 나란히 앉아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동씨? 고자동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마 회장님은 힘들수록 조용해지더이다. 그 조용함이 누굴 더 아프게 만들진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마광숙의 가슴에 박혔다. 아무도 그녀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완전히 지지하지도 않았다. 결국 그녀는 혼자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시동생들을 모두 거실에 불렀다. 그녀는 오랜만에 술도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다. 형수님,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오범수가 물었다. 아니요.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직접 술을 빚어보려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할게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놀랐지만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술이 아니라 마광숙이 진짜로 술도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녀 스스로를 시험하는 일이었다. 그날부터 마광숙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노하우를 한데 모아 마지막 술을 빚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숙성 온도를 체크하고 누룩의 상태를 살피며 정성을 다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자동은 어느 날 말없이 찐 감자를 들고 나타났다. 이거 옛날 회장님이 술 빚을 때 좋아하던 간식입니다. 마 회장님도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마광숙은 울컥했다. 자신이 이 집안의 일원이 되어 있었음을,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처음으로 느끼는 순간이었다. 한편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에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다. 한동석의 아들 한결이 마광숙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아버지가 다시 사랑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뜻밖의 질문에 마광숙은 말을 잇지 못한다. 한결의 눈빛엔 단지 아버지에 대한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마광숙이 어떤 위치가 되어야 할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한동석은 한결과 단둘이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너희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난 늘 죄인이었지. 그런데 광숙 씨 앞에선 그냥 나로 돌아갈 수 있더라. 한결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말했다. 그럼 그 마음 제대로 보여주세요. 가족이 설득될 수 있도록 더 진심으로요. 결국 마광숙은 다시 한번 한동석과 마주 앉는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한다. 나 당신 좋아해요. 그건 변함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가려면 내가 먼저 내 짐들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든.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오강수가 우연히 보관 중이던 장수의 유품에서 뜻밖의 서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서류 속엔 형 장수가 살아생전 한동석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마광숙의 인생뿐만 아니라 술도가의 향후 운명까지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었다. 과연 마광숙은 술도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한동석은 형제들의 벽을 넘고 그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장수의 유품 속 진실은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제가 예측해본 톡수리오 형제를 부탁해 다음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상 줄거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